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JM입니다. 미국 요원들 그리고 마약 카르텔들의 대표적인 차량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5세대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캐딜락을 아주 먹여 살리는 차량이고 한국 분들도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사실 최초 링컨 내비게이터가 출시가 됐고 그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캐딜락이 에스컬레이드를 선보였는데 이제는 풀사이즈 SUV 시장의 킹이 돼버린 모델입니다. 이 차는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잡설 그만하고 빨리 리뷰에 들어가도록 하죠. 빠른 리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차활평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최초 한국어 리뷰를 발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풀사이즈 럭셔리 SUV의 독보적인 킹갓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2021년형입니다. 4세대의 혁신적인 디자인 때문에 한국의 연예인들도 많이 구매를 했었던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라서 트림 레벨에도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캐딜락의 Y 트림 전략을 따라가면서도요, 럭셔리 프리미엄 그리고 스포츠 모델 위에 각각 플래티넘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그리고 스포츠 플래티넘 모델은 MRC 그리고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 그리고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36스피커 AKG 오디오 시스템하고 12.6인치의 뒷열 엔터테인먼트 스크린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에스컬레이드는 76,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플래티넘 모델들은 10만 달러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플래티넘 모델들은 많이 추가할 옵션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시승기는 약간 늦게 제작될 예정이라 가지고 오늘 스펙을 살짝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0cc V8기통 엔진은 모델 라인업에서 제외가 되고요, 6200cc V8기통 이코텍 3 엔진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6200cc V8기통 엔진은 L87 엔진으로서 GM의 픽업 트럭에 들어가는 L86 엔진에서 실린더 디액티베이션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L86 엔진에서는 8개의 실린더 중에서 고정 4개가 온오프 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L87 엔진에서는 모든 실린더가 조합이 돼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기통 운행까지 가능한 아주 연비에 강력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연비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6200cc L87 엔진은 420마력에 65.6토크를 4100rpm에서부터 뿜어냅니다. 강한 트랙션을 부드럽게 뽑아내는 파워트레인으로 제가 보증드리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직렬 6기통 3.0 듀라맥스 터보 디젤 엔진이 무과금 옵션입니다. 이 엔진은 277마력에 65.6토크를 뽑아내는 디젤 파워트레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의 트랜스미션은 GM 포드가 공동 개발한 10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올라갑니다. 이상하게 GM 모델에 들어가는 L계열 10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10토크 정도 높은 맥스 토크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차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전기차 에스컬레이드가 출시 예정인데요, 허머 EV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1000마력이 될 거라고 합니다. 디자인은 지난해 출시가 됐던 XT6와 패밀리 룩을 유지하려고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각들을 많이 배제하고요, 좀 많이 유순해진 것 같아가지고 4세대 에스컬레이드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드가 많이 두꺼워졌고 코끝이 많이 살아서 XT6보다 좀 더 세련됨이 부족한 것 같고요, 2구 LED 라이트의 디테일은 상당히 아름답고요, 세로 주간등 및 방향 지시등과 연결이 잘 안되는 느낌인데 캐딜락도 그걸 알았는지 세로 주간등이 휠 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디자인이 돼서 연결성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릴 디자인은 트림별로 차이가 큽니다. 럭셔리는 크롬 그림, 스포트는 유광 블랙 그릴, 그리고 플래티넘은 방패 핀 그릴이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인데요, 플래티넘에 들어가는 방패 핀 그릴이 옵션으로 들어간 모델이에요. 눈에 띄는 것은 그릴 테두리가 헤드라이트 아래쪽을 아름답게 잘 받쳐준다는 점입니다. 이번 세대 모듈러 픽업 트럭 플랫폼인 T1XX-를 사용하면서 지난 세대 에스컬레이드보다 전장이 20cm나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이 무려 5m 38cm가 되는데요,
숏바디 모델이긴 하지만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주차 공간 꼭 확인하세요. 전장도 6cm나 더 높아졌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크기예요. C필러의 디자인이 업계 최강입니다. 따로 바디 라인을 두지 않고 크롬 라인으로 아름답게 넣었는데 스포츠 모델은 블랙 유광으로 마감해서 A필러 이외에는 노필러 사이드 디자인을 만드는데 진짜 숨막히게 스타일리시합니다. 사이드 미러가 도어 위에 안착되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도어 핸들은 패밀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자식 락이 적용됐습니다. 휠 트림은 플라스틱 플레어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이뻤겠다 생각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지난 사유대와 동일하게 1m가 넘는 길이에 후미등이 적용됐습니다. 정말 이것 빠졌으면 저 울 뻔했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미등 아래쪽이 두툼해지고 안에 디테일이 훨씬 더 추가가 되면서 많이 더 세련돼졌습니다. 중앙의 크롬 라인과 엠블럼은 과감해 보이고요. 캐딜락 SUV 전 모델들에서 가장 불만인 점은 뒷 범퍼인데요. 그냥 일자에다가 재질 분배도 좀 엉성하네요. 그리고 6200cc 엔진이 올라간 GM의 다른 풀사이즈 SUV들은 쿼드 배기구가 멋들어졌었는데 사각으로 바뀌면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테리어는 한 군데를 빼면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벤츠의 GLS, BMW X7, 에스컬레이드 중에서 고르라면은 저는 에스컬레이드를 고를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센터 콘솔의 컨트롤 패널입니다. 지금 전 차종의 패밀리 룩으로 컨트롤 패널을 만들어 놨는데 역시나 정말 산티나는 패널에 버튼 레이어들도 좀 많이 저렴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아쉽습니다. 다이얼들은 정말 고급스럽지만요. 대시보드도 가죽 패널, 액센트 패널, 그리고 또 가죽 패널이 아주 잘 나눠져 있어서 레이어화 잘 되어 있습니다. BMW처럼 대시보드가 또 각을 이루고 떨어져서 좀 더 고급스러운 모습까지 머금고 있고요. 특히 스크린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 가죽 패널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표현은 아티스틱하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질을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러운 것을 많이 썼어요. 가죽도 재질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액센트 패널도 우드 모양이 나는 플라스틱 글로시 패널을 넣었는데요.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사틴 크롬 패널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4개의 공조 벤트들이 있는데 아우디처럼 일렬로 배치를 해서 레이어화에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공조 컨트롤 부위는 원래 독3사보다 캐딜락이 좀 더 고급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전혀 불만이 없지만 이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안쪽에 컬러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컬러 패널에 숫자가 변화하는 애니메이션도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가 들어가는 부분의 커버도 패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고급스럽게 마감도 돼 있고요. 열리는 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열립니다. 안쪽도 펄이 들어간 그레이 패널로 마감까지 쏙까지 다 잘 돼 있고요. USB-C 포트 하나, USB 포트 하나가 또 안에 있습니다. 지난 세대에서는 기어 셀렉터가 이렇게 레버형으로 들어갔었죠. 좀 촌스러웠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차량들과 똑같게 스틱형 기어 셀렉터가 들어가서 한층 더 고급스럽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도록 하죠. 통합 38인치 LG의 OLED 커브드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지금 총 3개의 스크린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 프레임을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패널의 얇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얇습니다. 롤스로이스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부러운 그런 스크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 패널이 겹치는 디자인 역시 최고입니다. 스크린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핸들 디자인은 무난합니다. 하지만 이 버튼부가 또 싸구려 패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CT5하고 이 버튼 부분은 디자인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패들 시프트도 아주 싼 플라스틱으로 얇게 배치를 해놔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쉽네요. 2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나 커진 플랫폼 위에 올라간 차량이라서 2열도 엄청 큽니다. 지금 좌석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엄청 높아요. 엄청 높으면서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간 차량에 헤드룸 충분합니다. 주먹이 하나 들어가도 나올 만큼의 헤드룸이 보이고요. 좌석 자체는 뭐 그렇게 편하진 않지만은 모자람이 전혀 없는 폭신폭신한 좌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따로 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캡틴스 체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물론 2열이 젖히기도 합니다. 많이 젖혀져요. 와우, 편하다. 또 2열이 슬라이딩도 됩니다. 그래서 2열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3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슬라이딩도 되고요. 레일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큽니다. 원 패널이에요. 엄청난 기시감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 차량이 옵션을 넣어도
트라이 공조 시스템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트라이 공조 시스템이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이라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바디온 프레임 차량들의 좀 아쉬운 점은 센터 콘솔에 공조 벤트가 없다는 점이고요. 막박 벤트가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플로어에 하나 그리고 막박 벤트에 하나밖에 공조 벤트가 할당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쉽고요. B필러에라도 좀 추가해 줬다면 좀 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 공조 컨트롤 부위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히팅 시트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고급스러워요. 오히려 독일 차들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마감이 아래에서부터 윗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또 건담 뿔이 들어가 있는 패널을 눌러보면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컵홀더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C 포트가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가정용 컨센트가 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옵션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플래티넘 차량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인데, 업계에서 가장 큰 뒷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들이 들어가요. 12.6인치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애플 폰은 되진 않지만 안드로이드 폰이 페어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HDMI 포트가 있어가지고 좀 낮은 전력의 게임 시스템을 연결해서 뭐 위라든지 스위치라든지 게임을 하면서 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요,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비행기처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가지 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스크린에는, 그 스크린에서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배가 고파 쌀국수가 먹고 싶어 하면 쌀국수를 검색을 해서 앞좌석에 토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 사람이 승낙을 하게 되면은 메인 내비게이션에 등록이 돼서 목적지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엄청 똑똑하죠. 그리고 2번째 기능은, 내가 만약에 페어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동생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옆좌석에 화면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기능으로 옆좌석에 화면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플랫폼이 길어지면서 3열, 2열 전부 다 공간 많이 내주고 트렁크까지 공간을 많이 내주는 것 같아요. 특히 개별 서스펜션이 후륜에 들어가면서 플로어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대에는 3열에 무릎이 좀 올라와야 되는 그런 레이아웃이었는데, 이번에는 무릎이 정말 SUV에 앉아있는 것처럼 좌석 포지션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드룸도 많다 못해 넘칠 정도로 들어가 있고요. 좌석 디자인도 3열인데도 잘 돼 있습니다. 폭신폭신 편안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 컵홀더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도 따로 있고, 그리고 USB-C 포트가 들어가 있어서 3열에 앉은 사람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팔을 올리는 암레스트 부위는 팔꿈치가 들어가는 부분만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막박 벤트가 3열에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맵 라이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열까지 꾹꾹 잘 챙겨준 에스컬레이드의 이제 기능 특징들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LG의 38인치 커브드 OLED 스크린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은 38인치 스크린이 위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 패널이 서로 겹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탑승을 하게 되면 이 커다란 스크린이 반겨주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멋지네요. 이 38인치의 스크린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7.2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14.2인치의 센터 클러스터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6.9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 퀄리티하며 크기하며 업계의 기준을 훨씬 넘어선 그런 디자인이죠. 첫 번째 이 7.2인치 스크린은 터치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도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은 정보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크린의 특징은 아래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중앙에 클러스터 스크린의 설정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게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게이지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맵을 누르게 되면은 맵이 14.2인치를 꽉 채우는 맵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판매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맵을 볼 수가 없게 돼 있네요.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은 AR 카메라, 증강현실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게이지 클러스터에서 증강현실 카메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14.2인치를 꽉 채우는 증강현실 카메라가 클러스터 안에 들어갑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센터 스크린에서 증강현실 카메라를 볼 수가 있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벤츠랑 비슷하도록. 그런데 이 차량은 센터 클러스터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나이트 비전이 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HUD를 또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15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GM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심도가 정말 업계에서 최고라고 보아도 될 만큼 많은 정보도 보여주도록 돼 있고 심도도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디자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특별한 점은 여기 아래쪽에 어느 좌석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맸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벨트 안 매고 거짓말 할 때 다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16.9인치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OLED가 들어가면서 엄청난 해상도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돼 있고요. 아이콘이 아니고 섹션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터치 반응성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이콘 디자인도 미국 차가 맞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처럼 이 아이콘을 꾹 누르게 되면은 아이콘을 재정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앱처럼 재정렬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지금 이 스크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스크린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저희가 재정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 위쪽에 NFC를 페어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NFC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안드로이드 폰만 된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올려 놓으면은 간단하게 또 페어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터치 스크린이 조절하기 편하게 돼 있지만 아래쪽에 조그 다이얼로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전 캐딜락과 다르게 조그 기능, 이 D패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돌리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십자 버튼처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 에스컬레이드는 주간등이 이렇게 언락을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반겨주게 됩니다. 앞쪽 주간등만 반겨주는 게 아니라 뒤쪽 주간등도 언락을 했을 때 아니면은 키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으로 또 운전자를 반겨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인 캐딜락의 슈퍼크루즈가 이 차량에도 들어갑니다. 슈퍼크루즈가 아직까지 적용된 차량은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슈퍼크루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핸들 위쪽에 디자인이 바뀌어요. 안에 살짝 LED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슈퍼크루즈 작동을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엔 슈퍼크루즈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이게 마냥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캐딜락의 슈퍼크루즈가 적용된 차량은 3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난 후부터는 한 달에 3만원 가량의 구독료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성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고속도로에서 되지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은 여기 핸들에 보면은 귀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이 귀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Conversation Enhancement 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귀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를 누르고 있으면은 1열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3열에 스피커로 나옵니다. 그래서 3열에 앉아있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GM 풀사이즈 SUV 중에서 유일하게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튼식 전자식 도어 언락이 들어가고요. 2021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센터 콘솔에는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 콘솔 안쪽에 이 구멍에 폰을 넣으면은 무선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안쪽에 강력한 클립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튕겨 나올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이 커다랗게 들어가 있죠. 디자인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 센터 콘솔을 열어보면은 안쪽에 트레이가 또 들어있고 큰 공간을 보여주고 뒤쪽에 트렁크에 있는 컨센트를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옵션으로 이 센터 콘솔
수납 공간 안을 냉장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센터 콘솔이 냉장고로 바뀌면서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열교환기가 들어가서 냉장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요 맵 라이팅이 들어가는 요 부분에 보면은 버튼이 있습니다. 의자를 젖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3열을 눕힐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큰 짐을 실으려고 접근을 하면은 1열에서 3열을 이렇게 눕힐 수가 있어요. 휠은 역시 GM의 플래그십 SUV답게 22인치가 전 모델에 들어갑니다. 옵션이 없어요. 다 22인치입니다. 그런데 휠 옵션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에 들어가는 휠이 아주 예쁘게 들어갔고요. 오히려 플래티넘으로 올라가면은 못생긴 휠이 들어가는 그런 마법을 또 보여줍니다. 이 차량의 좀 아쉬운 부분은 허브에 볼트를 안 보이기 위해 갖고 허브 캡을 뒀거든요. 근데 허브 캡이 연결 부위가 너무 투박하게 돼 있어서 살짝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MRC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그리고 뒷바퀴 독립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옵션이 전부 다 들어간 모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시승을 할 수가 없어서 조만간 시승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차량에 들어가는 4세대 MRC 모델은 C8 콜벳에도 들어가는 MRC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세대에는 자성 액체 열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반응성을 40%가량 더 올렸다고 합니다. 플래티넘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는 36 AKG 스피커가 이 차량에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36 스피커라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차량은 독특하게도 스피커가 구석구석 특이한 곳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석하고 보조석 자리에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 운전자 앞쪽 그리고 보조석 좌석 앞쪽에 이마박 위에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곳은 대시보드 앞쪽에 보면은 이 끝쪽이 전부 다 스피커로 되어 있어요. 이 안쪽에 스피커가 몇 개가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까지 스피커가 다 내장되어 있어 갖고 정말 이 차량 곳곳에 스피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에스컬레이드의 2열을 접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뒤에서 봤듯이 트렁크 안쪽에 버튼을 눌러서 2열을 접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레버들이 있습니다. 앞쪽 레버는 레일 위에서 슬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레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한번 당기게 되면은 좌석이 눕어요. 눕게 되고 한 번 더 당기면은 좌석이 올라와서 3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안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려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또 접히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끝까지 내려가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래쪽에 이 나일론 끈이 있어요. 이 끈을 당기게 되면 한 번 당기면 눕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가지 방법으로 쉽게 직관적으로 좌석을 눕힐 수는 있지만 전동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반자동으로만 접을 수 있다는 점이 살짝 아쉽네요. 이 커다랗고 3열까지 구비하고 있는 자동차라서 룸미러가 뒷차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룸미러가 좀 작고 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은 가상 스크린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앉혀놓고 짐을 많이 싣더라도 뒤에 차량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난 세대 에스컬레이드 숏바디 모델은 몸매가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지만 5인 이상이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사람을 다 싣게 되면 짐 실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계륵이었었어요. 하지만 뭐 큰 몸매를 가지고 3열을 접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공간이 넘쳐났겠지만요. 하지만 이번에 전장이 20cm나 더 길어지고 플랫폼이 변경하고 그리고 독립 서스펜션을 뒷바퀴에 적용하면서 좀 더 플로어를 낮출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적재 공간이 722리터가 되면서 적재 공간을 3열을 다 세웠을 때 70% 더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래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트렁크의 좀 특이한 점은 여기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따로 이렇게 윈도우 부분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많이 쌓아놨을 때 문을 열지 않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역시 플래그십 SUV라서 트렁크 문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이 캐딜락 엠블렘이 됐습니다. 엄청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핸즈프리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옵션이 발을 사용하는데 정말 열기가 어려워요. 많은 차량에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곤 하는데요. 캐딜락은 좀 다릅니다. 이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우측이었나? 좌측에 레이저로 캐딜락 엠블럼을 바닥에 쏴줘요. 그래서 어디에 발을 두면은 센서가 반응하는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고요. 일단 공간 자체는 지난 세대보다 많이 더 좋아졌다라는 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지난 세대에서는 3열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가로로 세우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봅시다.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눕히고 넣었는데도 앞에 공간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인 이상이 여행을 가면서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적어도 서너 개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백팩까지 실을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실용성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굳이 무식한 롱바디인 ESV 모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니 이거 세워서 넣으면 물론 루프가 높아서 이렇게 세워서도 들어가잖아요. 세워서 넣으면 정말 4개 이상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정도로 공간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플로어 아래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의 사용하기 좀 어렵고 와인병이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가정용 콘센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에는 버튼들이 있어요. 이 버튼들로 자동으로 3열과 2열을 눕힐 수 있습니다. 2열은 앞에서 봤듯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좌석을 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자동으로 좌석을 올릴 수는 없어요. 버튼을 눌러보면은 아주 빠르고 경쾌하게 눕혀지고요. 플로어도 상당히 평평합니다. 또 2열도 눕혀볼게요. 근데 역시나 2열이 자동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서 반자동으로 락만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열 암레스트가 올라와 있다든지 아니면 1열의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쉽게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앞쪽에서는 컨트롤이 쉽지만 뒤쪽에서는 좀 컨트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트렁크예요. 자, 2021년형 5세대 풀체인지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기능, 외관, 디자인 리뷰 잘 보셨나요? 시승은 지금 전부 다 전량 판매가 돼가지고 시승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지 않는 모델이 들어오면 바로 시승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도 이 파워트레인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촬영했던 유콘 데날리의 시승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는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라이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디 컨트롤에서 바디온 프레임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승기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외관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4세대가 워낙 특출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능 면에서는 정말 38인치 스크린까지 더해져가지고 이제는 독일차 풀사이즈한테 대항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격은 높긴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 공간적인 면에서도 지난 세대의 숏바디의 아쉬움까지 다 커버해버린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구매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더 많은 멋있는 차량들 빠르게 리뷰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